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은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편안한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여유로운 오후를 즐긴다든지 여행 가방을 챙겨서 세계 여러 곳을 누비는 행복한 모습이 생각나시나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은퇴만 하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하고 꿈을 꿉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평온하고 낭만적인 노후를 맞이하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67세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또 다른 실제 사례들을 통해 은퇴 후의 삶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며 또 준비가 필요한 일인지 진솔하게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주인공들은 30년간 교사로 재직했던 남편과 35년간 약사로 일했던 아내인데요. 두 분이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나름 우리는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교사라는 직업도 안정적이고 약사 역시 안정적인 전문직으로 꼽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아이고 두 분은 정말 걱정이 없으시겠네 라고 흔히들 말했죠. 본인들 또한 월급이 계속 나오고 약국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약국에서 일하면 그런대로 수입이 꽤 괜찮으니까 노후 대비는 그냥 조금씩만 하면 되겠지 싶으셨대요.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세상에 이렇게나 큰 변수가 많을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은퇴 전에 받던 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나이가 들면서 병원비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점, 아이들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 점, 각종 보험료나 세금, 유지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자꾸자꾸 늘어나는 점 등등이 발목을 잡았어요. 더군다나 교사였던 남편은 정년퇴임 이후 딱히 다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아내분 또한 약국 운영을 접고 나니 체력적 정신적으로 쉽게 복귀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부 이야기와 함께 은퇴 후의 삶이 얼마나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마치 옆집 언니 오빠 혹은 동생이 들려주는 인생 경험담이라고 생각하시고 편안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67세 부부의 현실 겨우 모은 연금, 한순간에 줄줄 새는 이유. 이 67세 부부는 처음엔 그래도 연금이라는 울타리가 있으니까 안심하셨대요. 남편은 교사였으니 교직원 연금이, 아내도 약사로 오래 일하면서 국민연금이 꽤 쌓여 있으리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문제는 연금이 들어오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새어나가는 지출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의료비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늘어납니다. 혈압, 당뇨, 관절 문제 등으로 한 달에 서너 번은 병원 신세를 지게 되다 보니 조제 약값이 지속적으로 들어가죠. 약국에서 일했던 사람이 왜 이리 약을 많이 먹냐고 스스로 한탄하면서도 노화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녀 지원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이나 출산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다들 아시죠? 이 부부 자녀도 결혼 자금이나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부모에게 의지하게 된 겁니다. 결국 잘 살아야 할 텐데 하는 마음에 큰맘 먹고 도와줬는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 번으로 이어질 때도 있더랍니다. 주택 유지비 및 세금 집 한 채 가진 게 당연히 재산이긴 하지만 은퇴 후에는 수입이 확 줄어드니 재산세나 각종 관리비, 수도 전기료 등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월급이 들어오니 당연히 내던 것들이 이제는 이걸 어떻게 줄이지 하고 골머리를 앓게 되는 지출이 되는 거죠. 결국 이 부부는 적자 보전을 위해 남편이 마트에서 단기 알바를 해보기도 하고 아내는 약국에서 파트타임으로 잠시 일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막상 일을 해도 오래 버티기가 힘들어요. 결국 조금 더 가벼운 일자리를 찾다가 편의점 알바로 옮겨가게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과 시프트 시간을 조율하면서 밤새워서 일하기도 하다 보니 몸은 고단하고 마음은 내가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나 싶어서 우울감도 컸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 정말 인생 후반전에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듣는 사람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은퇴 후 풍경이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평균 이상으로 직장 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2. 사례 1 남편은 사기업 중견 간부,
아내는 은행원 출신인데 막상 은퇴해보니 일이 없네. 이야기를 들어보니 주변에서 또 이런 분이 계셨대요. 남편은 꽤 괜찮은 중견 기업에서 관리직으로 퇴직했고 아내 또한 유명 은행에서 30년 정도 일을 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둘 다 어깨에 한번 쫙 펴고 우린 그래도 괜찮게 살았지 할 만한 직장 이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만 일했던 한계. 남편은 관리직이었지만 정작 퇴직 이후에는 관리 능력만으로 갈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더 신기술이나 프로그램을 잘 다루고 영어도 유창하고 새로운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니까요. 아내 역시 은행에서 오래 일하긴 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디지털 금융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서 예전 방식만 알고 있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막연한 안도감이 부른 함정. 이 부부도 우린 그래도 회사에서 성과급도 좀 받았고 퇴직금도 나올 테니 노후에 큰 지장은 없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퇴직금이 크지 않았다고 해요. 회사마다 규모도 다르고 세금이나 대출금 상환 등에 쓰이고 나면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이 적어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자녀 학자금이나 결혼 지원 등으로 크게 지출한 뒤에는 우리가 가진 돈이 왜 이렇게 없지? 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은퇴 준비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 나중에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일관하다가 정년이 되자마자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부랴부랴 생계형 일자리를 찾게 되었고 남편은 보안업체의 야간 근무를 아내는 식당 계산원으로 일하시게 됐다고 합니다. 두 분 다 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전혀 다른 분야에서 새롭게 일하려니 마음고생이 더 심했다고 해요. 자존감도 뚝 떨어지고 신체적으로도 힘에 부치고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 혹은 우리 자신이 겪을 수도 있는 이야기라 생각하면 마음이 복잡해지죠. 3. 사례 이 공무원 퇴직 후 작게나마 카페를 열었는데 적자만 쌓이네요. 공무원 퇴직하신 분 중에는 막연히 나중에 작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누려야지 라는 꿈을 꾸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도 적지 않아요. 어느 분은 30년간 시청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금과 조금 모아둔 돈을 합쳐서 조그마한 커피숍을 열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가게 운영 능력 부족. 커피숍이라는 게 막상 해보면 쉬운 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상권, 마케팅, 메뉴 개발, 인테리어, 세무, 직원 관리 등등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히나 공무원으로 일하셨던 분은 사업 경험이 부족할 수 있으니 서툴 수밖에 없죠. 결국 초창기에만 손님이 조금 와주고 이후부터는 적자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가게 월세, 원두 재료비, 전기세, 그리고 소소한 유지비 등 고정비가 계속 빠져나가니까요. 은퇴 후엔 편하겠다는 기대가 무너질 때 오는 심리적 타격. 은퇴 후에는 편안함을 기대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사업 스트레스가 평생 직장 생활할 때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이 분도 차라리 예전 시청에서 근무하던 때가 몸은 고되도 마음은 편했다라고 토로하시더라고요. 결국 몇 년 동안 적자를 버텨보다가 가게를 접으셨다고 합니다. 퇴직금 상당 부분을 까먹고 건강도 잃고 은퇴 생활이 완전히 뒤흔들려버린 거죠. 지금은 PC방 야간 근무나 마트 배송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계신데 이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일찍 재취업이나 노후 대비 기술을 배워둘 걸 하고 후회하셨습니다. 4. 사례 3부부가 둘 다 교직원이었는데 아이 교육비와 집 대출에 허덕였어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남편과 아내가 둘 다 교직에서 일하셨던 분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세상 부러울 게 없어 보이죠. 교직원 연금이 두목이니 웬만한 중산층보다는 든든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녀들이 둘이나 있었고 두 자녀 모두 유학을 보낸 뒤부터 예상하지 못한 파도가 몰려왔다고 해요. 유학 비용 부담. 그래도 아이들은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에 뭉칫돈을 썼는데 환율이 올라가고 해외 생활비가 만만치 않고 예상 기간보다 더 길어지는 공부 때문에 가게가 무너진 겁니다. 부모님은 정년퇴임 시기가 가까워 오는데 자녀들이 아직 학업이 끝나지 않았고 각종 대출 이자와 생활비가 계속 나가니
연금을 받기도 전에 이미 부채부터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집 대출 문제. 우린 교직원이니까 나중에 연금으로 커버가 되겠지 하고 시세보다 좀 높은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월 이자 부담이 확 늘어났습니다. 교직원 연금이 들어오면 아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은퇴하고 보니 그 연금이 생활비, 병원비, 자녀 지원금 등 여러 곳으로 나가는 통에 집 대출 상환이 순탄하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이분들도 집을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를 고민하면서 은퇴 후 생활 자체가 계속 위축되고 우울해졌다고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직업도 안정적이고 소득도 괜찮아 보이지만 미래에 대한 섣부른 낙관과 과도한 지출이 겹치면 이렇게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5. 은퇴 준비,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이유. 이렇게 세 가지 사례만 들어도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은퇴하면 여유롭고 편안하겠지라는 환상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은퇴 전에는 수입이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유지되기 때문에 안전망이 두껍다고 착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막상 그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현실은 단호해집니다. 준비가 안 된 은퇴는 준비가 안 된 새로운 전쟁터와 같다. 이 말이 참 공감되는데요. 오히려 은퇴 후 삶이 더 치열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 은퇴하지 않으신 분들은 몇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재취업 혹은 기술 습득에 대한 준비.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꼭 몸쓰는 일이 아니라도 온라인 사업이나 SNS 활용 또는 전문 자격증 등을 통해 나이 들어서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자산 관리와 지출 구조 점검. 퇴직금이든 연금이든 언젠간 들어올 돈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방심하지 말고 실제로 매달 어느 정도 지출이 예상되는지 어떤 지출 항목은 미리 줄여야 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주거비용, 대출, 의료비 등을 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해요. 가족과의 대화, 기대치 조율.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부모가 은퇴한 뒤에도 지원해 주겠지라는 자녀의 기대와 우린 은퇴 후에도 여행 다니고 편하게 살 거야 라는 부모의 기대가 서로 충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퇴 전부터 솔직하고 현실적인 대화를 통해 도와줄 수 있는 범위와 개인 사정을 서로 공유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건강 관리.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몸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건강을 챙기는 건 너무 뻔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퇴직 후 병원비로 소득의 상당 부분이 날아가는 경우가 흔하니까요. 6. 마무리하며 은퇴 생각보다 빨리 온다. 준비는 더 빨리 해야 한다. 앞서 이야기한 67세 부부도 한때는 우리 정도면 걱정 없지 라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교사약사라는 이력이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안전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우리 인생 역시 여러 변수를 안고 있죠. 누구나 예측 못할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금만 있으면 될 거야가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 내 삶을 스스로 지탱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두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노후 대비 아닐까요? 사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억지로 다시 일해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즐거움을 찾으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더더욱 은퇴 후를 막연히 상상만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일찍 시작해야 해요. 내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취미나 일을 찾아두고 재정적으로도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건강도 챙기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은퇴 후의 삶이 헛되지 않구나 하고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노후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오히려 길고도 어쩌면 가장 소중한 시기가 될 수 있어요. 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시간을 허투루 쓸 때도 많지만 은퇴 후에는 좀 더 나다운 삶을 찾을 기회가 생기잖아요. 하지만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선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 전해드린 30년 교사, 35년 약사 그렇게 은퇴했지만 지금은 편의점 알바합니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다른 사례들이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나도 지금부터 뭔가 준비해야겠다는 긍정적인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담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배우고 개선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값진 경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은 일할 날이 멀었는데 뭐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제 곧 정년이니까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계기로 다시 한번 은퇴 플랜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 중에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조금이라도 일할 수 있는 곳, 새로운 배움의 장을 찾아보거나 지출 구조를 재점검하며 지금 가진 것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 은퇴 생활은 누구나 겪게 되지만 그 모습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누군가는 미리 준비해서 여유를 누리고 누군가는 예기치 못한 일로 고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죠. 우리 모두 남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 자신만의 행복한 은퇴 라이프를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